김장철과 싸늘한 시선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 신정.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집집마다 구수한 김치 양념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회관 앞마당에는 벌써부터 고무장갑을 낀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빨간 고춧가루가 날리고 절인 배추가 마당 한구석에 한가득 쌓여 있다. 다들 모였으네. 올해 배추가 아주 짱짱하게 컸지? 손등까지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사람은 마을의 최고참 옥자였다. 옥자는 회관 앞에 자리를 잡고 큼직한 대야를 직접 옮겼다. 올해는 김치 맛이 더 좋을 거야. 소금도 직접 산에 갔다가 구해온 거거든. 정성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 법이지. 그 말에 여기저기서 네 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한껏 들떠보였다. 그 사이 한켠에 앉아 의기소침하게 배추를 다듬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윤희. 도시 출신답게 세련된 외모였지만 표정은 어쩐지 지쳐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금씩 말을 건넸다. 윤희 씨, 배추 줄기는 저렇게 자르는 거죠. 아니, 여기를 더 깊이 잘라야지.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어딘가 어색했다. 김장날 마을 회관 앞에서는 외부인과 마을 사람들이 무언의 경계선을 긋는 듯했다. 옆에선 옥자가 직접 회장 역할을 하며 이끄는 장면이 한눈에 띄었다. 다들 배추 절릴 때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말아요. 짜면 애들이 안 먹어. 윤희 씨도 기억해야지. 네. 윤희는 억눌린 목소리로 대꾸했다. 중략. 탁팜 티앱특 미우타 치티엣 컨키 촉도이 토이 범범. 옥자의 시선 옥자는 틈만 나면 윤희의 손을 살피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 저런 손으로 무슨 김치를 담그겠다고. 도시내기들은 원래 이런가? 다른 아주머니들도 은근슬쩍 윤희를 훑어보았다. 젊어서 좋지. 허리 안 아플 테니 서울 며느리라면서 요즘 애들은 뭐 하나 몰라. 윤희는 꾹 참고 속마음으로만 중얼거렸다. 대체 내가 왜 여기에 끼어 있어야 하지? 집에서 사 먹으면 될 텐데. 나만 놀림감이야. 옥자는 그런 윤희를 보며 더 씩씩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마을 김치는 전통이야. 대충 해서는 안 돼. 네, 어머니. 윤희는 거친 손길로 배추 잎끝을 찢으며 억지 미소를 띄웠다. 아주머니들끼리도 윤희에 대한 은근한 뒷담화가 오갔다. 그래도 윤희 씨가 있으니 옥자 이모는 좋겠다. 부럽긴 뭐가 부러워. 며느리랑은 말도 잘 안 한다더라. 이런 속삭임이 윤희 귀에까지 들려왔다. 윤희는 순간 얼굴이 더 굳어졌다. 조용한 전쟁의 시작, 고무장갑 소리가 뚜렷하게 울렸다. 옥자는 성실하게 김장 항아리를 닦으면서 중간중간 윤희의 실수를 지적했다. 배추잎 끝에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저렇게 바르면 소용없어. 알겠어요. 다시 바르겠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올해도 이 악몽 같은 김장. 옥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변에 소리쳤다. 보셨죠? 김치 담글 땐 엄마 마음을 담아야 한다니까. 윤희 씨, 당신도 며느리라면 잘 배워야 해요. 다른 이들이 박장대소하는 와중에 윤희의 눈동잔 분노의 기운이 번졌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의 거울 앞에 선 며느리 점심시간. 모두 둘러앉아 찐 고구마와 시원한 김치국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윤희는 도무지 밥맛이 없었다. 윤희야, 배 안 고프다더니? 도시 사람들은 역시 입이 짧다니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할 나이에 벌써 그런가? 우리 땐 이래도 더 열심히 일했다. 옥자의 잔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윤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섬뜩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다들 나를 보며 비웃는 거야. 여기선 잘해야 해.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마을의 시선 김치 버무리다가 옆 아주머니가 실수로 양념을 옷에 튀겼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희가 양념을 조금 흘리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도시내기가 이래서 김장 못한다니깐.
옥자와 몇 명의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웃었다. 윤희는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바짝 달아오른 걸 느꼈다. 속으론 화가 치밀었지만 바깥으론 한마디도 할 수는 없었다. 혹독한 전통 앞에 거칠의 미소 해가 기울 무렵 김치 항아리들이 하나둘 회관 뒤에 채워졌다. 옥자는 윤희에게 양념이 남지 않게 써붙이라고 다그쳤다. 윤희는 지친 채로 움직이며 속으로 심한 말을 삼켰다. 이제 조금만 참자. 하루만 버티면 끝날 거야. 아니, 내년에도 또 이럴 텐데. 그러나 그 순간 옥자가 다시 소리쳤다. 내가 없었으면 김치 다 망칠 뻔했네. 윤희 씨, 내년엔 더 잘해야 해. 다른 이들은 별말 없었지만 윤희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갈등의 불씨. 악의적이고 날카로운 대화 모두 작별 인사를 하며 돌아갈 때 옥자는 윤희 어깨를 잡고 소공어렸다. 정말 너 때문이 아니었으면 김장 진작 끝났어. 내 고생하는 거 알기나 하니? 제가 부족했나 보네요. 그래도 너무 면박 주지 마세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윤희는 더는 견딜 짠 없었다. 저한테도 자존심이 있어요. 다음엔 이런 말 삼가주세요. 옥자는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다. 네가 대답하는 꼴 어른한테 배운 예의냐? 두 사람의 싸늘한 기운에 옆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침묵했다. 밤, 집에 돌아와서의 진심 그날 밤. 윤희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젖은 손, 빨갛게 얼어붙은 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서울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지. 그러나 동시에 주방에서 들려오는 옥자의 목소리. 김치 냉장고 잘 닫아라. 어설프게 열어놓으면 다 망친다. 윤희는 이를 악물었다.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보여주겠어. 마음속 분노 그리고 예고된 폭풍 새벽녘. 윤희는 눈을 감지 못했다. 옥자의 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손끝에 아린 통증,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이 흐르다. 어느새 다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모두 앞에서 복수할 거야. 일장이 끝나며 신정의 겨울밤, 회관 불빛이 모두 꺼지고 두 여자의 복잡한 마음마저 얼어붙었다. 악의와 분노, 자존심과 모욕 사이 아무도 몰랐다. 곧 이 마을에서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더 거센 폭풍이 시작될 것임을. 사고인가, 의도된 악행인가. 며칠이 지났다. 신정마을의 김장 행사는 본격적인 절정에 이르렀다. 야외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지만 회관 안은 아주머니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올려진 고무대엔 절인 배추와 새빨간 양념이 가득했다. 옥자는 발밑까지 소매를 걷고 구수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독려했다. 이 맛에 산다. 이 맛에. 올해처럼 배추실하게 큰 적도 드물지. 모두들 웃다가도 눈은 언제나 떠오르는 도시 며느리 윤희에게 쏠렸다. 윤희는 오늘도 구석에서 묵묵히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손은 분주히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뒤엉킨 감정으로 복잡했다. 시끄러워. 왜 전부 날 쳐다보고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멍한 표정에 실수할까 바늘 끝처럼 긴장한 손끝. 옥자는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윤희 씨, 오늘은 실수 안 할 수 있지? 하하, 어제도 옷에 양념 묻혀서 아이고. 주변에선 풋하고 웃음이 났다. 윤희는 억지 미소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조심할게요.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점점 더 굳어지고 어깨가 점점 말려들었다. 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틀리거나 넘어지면 모두 비웃을 듯한 점심 무렵 드디어 사고의 분위기가 익어갔다. 탕 끝난 대야 옆쪽에 커다란 플라스틱 양동이에 까나리 액젓이 남아있었다. 얼핏 보면 무거워 보이는 통이었다. 옥자와 몇몇은 바닥 닦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윤희에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윤희 씨, 거기 액젓통 옮겨줘. 다 쓰고 남은 거 모아서 창고로 들여가야 해. 순간 윤희의 뇌리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다. 왜 꼭 나한테만 이런 시킨담, 힘든 일만 골라서. 몸을 움직였지만 마음속으론 분노가 치솟았다. 그때 마치 영화의 슬로모션처럼 액젓통 손잡이를 집어든 순간 바닥이 미끄덩했다. 윤희의 발이 놀라 허공을 채우고 액젓통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 푸슉. 차가운 까나리 액젓이 옥자의 머리 위로, 등 위로, 얼굴 구석구석까지 덮쳤다. 누군가가 싸늘한 비명을 지르고 주인은 갑자기 순간 정적에 빠졌다. 어머, 옥자 이모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래?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까나리 특유의 역한 비린내가 벌써 공간을 뒤덮었다. 옥자는 움직이지 않고 딱 얼어붙은 채였다. 머리칼 사이로 액젓이 흘러내리고 양볼을 타고 어깨까지 흐른다. 흰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짙은 갈색을 띠었다. 눈썹 사이 주름진 손등에도 액젓이 떨어져 있었다. 윤희는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뛰어오며 일단 사과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정말 죄송해요. 입술 끝이 잡아 당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벼락처럼 뿜어져 나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옥자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짙은 치욕감이 얼굴을 뒤덮었다. 여태껏 마을에서 쌓아온 자존감, 권위가 한순간 무너진 것 같았다. 주변 아주머니들 역시 안타깝다는 표정을 하면서도 묘한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 씨, 실수했다면 어떡해. 저 액젓 냄새는 며칠은 가는 거 아냐? 아이고, 옥자 이모 명절 준비하랴 힘들겠네. 성의 없는 위로, 속삭임,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윤희는 고개를 깊게 숙였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 나도 참다 더는 못 참아. 오늘은 내 자존심 챙겼어. 앞으로는 쉽게 안 당해. 그러나 영업 후 사과하는 척하며 액젓 냄새가 더 강하게 퍼져가는 걸 느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됐어. 별일 아니니까 그만둬. 옥자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옥자를 화장실까지 부축하고 머리를 재빠르게 닦아주었다. 옥자의 손가락이 떨렸고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액젓물이 주르르 흘렀다. 회관 끝 한켠에선 몇몇 아주머니들이 헛웃음을 지으며 대화했다. 저런 것도 다 경험이라 치고 넘겨야지. 윤희 씨도 힘들겠지만 옥자 언니야말로 오늘 완전 코 꺾였네. 두 사람 평소에 사이가 별로라던데 이 일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냐? 점심이 끝나고도 윤희는 계속 불안했다.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일부러 그랬다는 죄책감, 그리고 묘한 만족감이 뒤섞였다. 이제 다들 조금은 나한테 신경 쓰라고. 매운 비린내가 여운처럼 남은 채로 윤희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증폭됐다. 그녀의 손끝은 약간 떨렸고 시선은 멀리 허공만을 응시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았다. 옥자는 하루 종일 약속한 듯 한마디를 꺼내지 않고 차갑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윤희가 다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다. 됐어. 알아서 해. 텅 빈 응접실에 윤희의 한숨만이 조용히 퍼졌다. 옥자는 밤늦게 혼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이제 늙었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 주먹을 서서히 꼭 쥔다. 내가 그냥 넘어가 줄 것 같아? 두고 봐.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윤희도 자기 방에서 조용히 혼잣말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더 당하지 않을 거야. 필요한 만큼 거칠게라도 나 자신을 지켜낼 거야.
그렇게 신정마을의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실수였지만 모든 이들은 어렴풋이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속에 쌓인 감정과 자존심 싸움이 점차 불을 띄우는 과정이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도를 부를지. 용서 없는 자의 음모, 층바, 암뮤 구어케 헝타트, 대략 1500자 분량입니다. 심리전쟁, 날카로운 언쟁, 내면 독백, 복수의 씨앗이 움트는 장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장, 용서 없는 자의 음모 집에서조차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까나리 액젓 사건 이후 윤희와 옥자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녁 밥상에 코끝을 자극하던 마늘 냄새만이 마치 두 여자의 마음속 화약 냄새처럼 매캐하게 퍼졌다. 윤희는 설거지통 앞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에 의지해 문득 중얼거렸다. 다 지난 일이야. 실수였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옥자가 뒷걸음으로 부엌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다. 손 잘 씻어라 김치. 국물 남으면 냄새 오래가 옥자가 일부러 듣기 싫을 만큼 냉랭하게 말했다. 윤희는 아무 대꾸 없이 손을 털고 수건을 잡았다. 어머니, 내일은 김장 마무리한다고 들었어요.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가 깔끔하게만 하면 딱히 문제없이 끝날 거야. 생각보다 곱지 않은 태도였다. 두 사람 사이엔 한기와 미묘한 적대감이 맴돌았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데일 듯한 그런 날카로움, 저 눈빛, 나 무시하는 거 맞아. 윤희는 이를 악물었다. 식탁 위 가족마저 숨을 죽인 채 밥 한 숟갈 떠 넣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다. 윤희야, 내일 김장 끝나면 장모님 댁에도 좀 가져다 드릴까? 윤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옥자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내 친정만 챙기란 소리 아냐. 여긴 네가 도와야 할 집이야. 이젠 시집 온 지 5년도 넘었잖아.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조용해졌다. 윤희는 밥그릇 속 김치를 쳐다봤다. 언제까지 나는 눈치만 봐야 하지?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누워있는 옥자. 액젓 냄새가 머리맡 베개에서 가시지 않았다. 내가 이대로 당했다 생각하나? 절대 용서할 수는 없어. 두고 봐라. 나도 너한테 속 시원히 한 번쯤 갚아줄 거다.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을 단체 SNS와 사진 폴더를 이리저리 클릭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자신의 사진, 그리고 윤희의 어색하게 찍힌 사진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어머니, 내일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윤희가 문 밖에서 부르자 옥자는 무표정으로 대답했다. 네가 알아서 좀 해. 네, 알겠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내내 거슬렸다. 옥자는 다시 SNS를 훑으며 포스트 하나를 작성했다. 올해 김장은 참 힘드네. 우리 집도 고생 많았다. 모두들 고맙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 실수도 있었지만 덕분에 더 단단해지겠지. 마치 윤희가 볼 듯 안 볼 듯 뉘앙스를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집안 구석구석을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다. 김치통 옮기다 일부러 소리를 내고 윤희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삐걱대는 바가지를 세게 내려친다. 한 번은 윤희가 베란다에서 김치 봉지를 들어 옮기려다 손에 양념이 튀었다. 또 그런다. 도시 며느리라서 그런가. 하나부터 10까지 손이 느려. 조롱이 담긴 목소리였다. 윤희도 참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처럼 김치통은 안 없잖아요. 저번에도 베란다 바닥에 다 쏟으셨던데.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했니 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희는 고개를 돌렸고 옥자는 이를 꽉 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밤마다 윤희는 일기장에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놨다. 나는 왜 시집와서 계속 미움받아야 하지? 어머니의 미소 뒤엔 독이 서려 있다.
나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더 독해져야겠다. 내가 먼저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윤희는 어느샌가 옥자의 방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책자, 사진 더미. 그 속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뒤 마을의 아주머니 둘이 집에 놀러 왔다. 거실엔 웃음과 수다가 오갔다. 옥자가 일부러 윤희가 듣게 말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거칠애만 좋아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모르더라니까? 맞아, 맞아! 도시에서 자란 애들은 손이 너무 느려. 그래도 우리 윤희 씨는 참아내니 고마운 거지. 하지만 속뜻은 그래서 너도 부족하다는 목소리였다. 윤희는 박힌 돌처럼 굳은 얼굴로 방을 들락거렸다. 정말 치사하다. 나도 이런 것 좀 참다 보면 더 밟힐 뿐이야. 그날 밤 윤희는 드디어 결심했다. 옥자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옛날 사진, 서류, 누구도 모르는 과거. 어머니의 약점이 뭔지 들춰봐야지. 나도 더는 참지 않고 똑같이 갚아줄 거야. 침대에 누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인다. 이 집안, 그리고 이 마을에서 누가 더 독한지 보여줄 거야. 등불 아래에 복수의 한방 어둑해진 신정 마을엔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겨울 초입 마을 회관 앞마당은 오늘도 마치 축제처럼 붐볐다. 옥자가 기획한 김장 마무리 잔치 덕분이었다. 제잘거리는 소리,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불빛 아래로 번지는 김장 냄새에 모두가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었다. 그 중심에는 늘 그래왔듯 옥자가 있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올해 김장은 정말 대성공이지 않나요? 옥자의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관 안팎에 울려 퍼진다. 김치는 이렇게 정성껏 온 동네가 마음 모아서 담궈야 제맛이지. 우리 마을 사람들 정말 최고예요. 아주머니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은 등불 아래 쪼르르 모여 고구마에 군부를 지폈다. 그러나 그 밝음 뒤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윤희 또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눈길은 늘 옥자에게 가 있었다. 좋아해라, 즐겨라. 오늘만은 네가 주인공이겠지.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야. 한켠에 그녀의 눈동자엔 아직도 미련과 앙금이 자리 잡았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옥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윤희를 불렀다. 윤희 씨, 여기 좀 도와줄래요? 김치 담은 대야 좀 저쪽 화덕 앞으로 옮겨 놓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흘렸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손에 힘을 주며 대야를 들던 순간 옥자는 옆에서 슬쩍 몸을 기울였다. 그녀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 바로 옆에 있던 순자 이모까지 눈치를 챌 정도였다. 딱 그때였다. 옥자가 들고 있던 넓은 냄비. 방금 따뜻하게 든 배추국이 가득 들어있던 바로 그 냄비가 윤희 쪽으로 기울어졌다. 아! 뜨거운 국물과 남은 배추잎이 윤희의 앞치마와 옷을 타고 허벅지 아래까지 쏟아져 내렸다. 주변이 놀라서 우르르 윤희 곁으로 몰려든다. 세상에, 괜찮아요? 뜨거울 텐데 얼른 물로 닦아야 해요. 윤희는 이를 악물고 한참을 참았다. 몸이 화끈거렸지만 제일 아픈 건 모두 앞에서의 수치심이었다. 옥자는 일부러 지나치게 오버하며 말했다. 아이고, 미안해 윤희 씨. 손 미끄러졌나 봐. 내가 제대로 못 봤네. 어떡하지? 윤희는 상처받은 동물처럼 행동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같이 떨렸다. 그러나 주변 아주머니들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저건 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요즘 사이가 말도 못하게 험하다더라. 누군가 또 소근거렸다. 윤희 씨가 고이든 실수든 지난번 사건 이후로 둘만 만나면 싸움 난다잖아. 그때 옥자가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와준다고 한 건데. 그러나 눈동자엔 오히려 도끼가 넘쳤다. 잔치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을 빠져나갈 때 윤희와 옥자만 홀로 남았다. 등불 아래 윤희가 먼저 말을 꺼낸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실수셨어요? 말끝에 진심 어린 의심이 감돈다. 옥자는 처음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다. 내 생각이 뭐든 여기선 내가 어른이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어른 말에 복종하는 거 배우고 살아. 윤희는 숨을 내쉬며 더는 숨기지 않고 독하게 내뱉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사람 앞에서는 체면만 차리고 뒤로는 칼을 꽂는 게 어른이에요. 옥자의 표정이 굳는다. 뭐라고?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두 사람의 숨이 격하게 엇박자를 낸다. 저 지난번에 진짜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누가 봐도 실수잖아. 너나 저번에 액젓 쏟아놓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이제 와서 누구 탓하니? 윤희의 눈에서 불꽃이 튄다. 좋아요. 앞으로 저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일 저 그냥 안 넘깁니다. 뭐라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한 만큼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더는 당하지 않아요. 옥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이 마을 사람 다 내 편인 거 알지? 긴장감이 회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든다.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끝없는 경계, 분노, 증오. 등불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마치 두 사람의 싸우려는 의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각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음속엔 이미 끝없는 복수의 불씨가 잉태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침에 남은 배추국 국물 자국을 문지르며 눈물을 떨궜다. 이제 진짜로 끝이다. 나만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옥자 씨, 어머니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복수의 길이. 이렇게 신정마을의 불밝은 겨울밤이 깊어가는 사이 두 여자의 복수극은 새로운 장으로 진입했다. 빛과 어둠, 존중과 증오. 그 미묘한 경계 위에서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칼집에서 튀어나온 칼날 옥자와 윤희의 신경전은 더는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삼엄해졌다. 아침부터 부엌 안 흘러나오는 소음엔 식구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국그릇이 탁탁 부딪히고 김치통 뚜껑이 쾅 닫히는 소리 사이로 두 여자의 묵직한 한숨이 겹친다. 남편 민수는 뉴스를 틀어놓은 채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아이들 먼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치만 본다. 집 전체를 감도는 긴장감,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기류였다. 옥자가 가시돋친 말투로 말을 뱉었다. 이 집 살림이 그렇게 불만이면 그냥 손 떼라. 도시에서 뭐라도 대단하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 윤희도 참지 않았다. 알아요. 제가 남의 집 며느리니까요. 근데 어머니, 언제까지 저한테 그 독한 말만 할 건데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옥자는 눈에 핏줄이 서며 맞받아쳤다. 감히 어른 앞에서 목소리 높여? 이게 네 친정 댁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목소리가 더 커졌다. 윤희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야말로 이 집에 오라고 했죠. 남편 따라 내려온 데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항상 저만 바보 만들어요? 어머니 체면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참겠냐고요. 초저녁 불 꺼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남편 민수는 분노와 난처함이 뒤섞인 눈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만 좀 해. 애들도 있는데 제발 조용히 좀 살면 안 돼?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었다. 하지만 옥자는 남편마저 밀어냈다. 네가 뭘 알아? 여자들 일은 여자들이 알아서 해. 엄마 속 아픈 거 내려와 사는 내내 네가 봤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윤희도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더 크게 터뜨렸다. 남편도 애들도 저랑 같이 있으면 숨막혀 해요. 이 집 식구로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애들도 남편도 힘든 거 당연하죠. 목소리에서 눈물이 진동했다. 옥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한동안 아무 말 없다가 언성이 점점 거칠어졌다. 너
정말 한 번도 나한테 고마워한 적 있니? 네가 일 못한다고 내가 얼마나 체면 구겼는 줄 아니? 마을 사람들은 나보다 널 더 지켜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네 행동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거야. 윤희는 눈물을 꾹 참았다. 목이 메인 채로 겨우 힘을 짜냈다. 어머니, 지켜보는 것과 괴롭히는 건 달라요. 도와주기는커녕 저는 매일 비난만 듣잖아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세요?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옥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네가 마을 체면을 깎았잖아. 네 실수 한 번, 말투 한 번에 내가 어떤 눈치 받는지 알아? 네가 내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알기나 해? 윤희의 심장은 턱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거실 끝자락, 아이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민수는 손에 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들 이러다 진짜 서로 못 볼 사이 되는 거 알지?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옥자는 윤희를 노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난 절대 네 잘못 그냥 못 넘어가. 상처만 주고받아 놓고 누가 누굴 용서하겠니? 윤희도 지지 않았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더 독하게 나오면 저도 이제 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로 저도 달라질 거예요. 이날 밤 옥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했다. 저 아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 줄이야. 이제 다 끝났어. 서로 자존심 세울 만큼 세웠으니 더는 봐주는 일 없어. 윤희 역시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에선 결국 내가 이기거나 무너지거나 두 길밖에 남지 않았어. 곧 진짜 판이 벌어지겠지. 나도 모르게 눈물과 분노가 엉켜버렸다. 집안엔 누군가 조심스레 방문을 닫는 소리, 아이의 훌쩍임,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 벨소리와 텅 빈 거실의 불빛이 긴 밤을 끌고 갔다. 끝내 칼집에서 튀어나온 칼날, 서로에 대한 분노와 상처, 결국 한계가 무너져 내린 순간. 신정마을의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누군가 사라질 판, 아니면 누군가 무너질 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이제 모두가 두려움과 기대 속에 숨죽이고 있었다. 과거를 들추다. 비밀 추적 옥자와의 거친 언쟁 이후 윤희의 마음엔 균열이 커졌다. 이대로 쌓아두면 내가 끝장나. 어머니가 왜 저렇게 악착같이 나를 밀어냈는지 저 밑바닥의 약점을 꼭 잡아내고 말겠어. 그날 이후 윤희는 옥자에 대한 관심을 숨길 수는 없었다. 밤마다 옥자가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는 모습이 생각났다. 어머니, 대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깊은 호기심이 점점 복수의 불씨로 바뀌었다. 몇 날 며칠 윤희는 일부러 집안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렸다. 거실 책장 한켠 묵은 먼지를 두른 상자, 그리고 조금은 낡은 사진첩 하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라도 나오겠지. 이 마을에서 어머니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윤희는 조심조심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하지만 한 장만은 유난히 화려했다. 진한 화장에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젊은 옥자. 허름하지만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작은 무대 앞에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사진이지?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 연필로 적은 글씨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1979 신정다방 송년회. 윤희는 사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신정다방? 어머니가 다방에서 일했다고? 이런 단서라면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이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몰래 찍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기 전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앞으로 어머니가 더 괴롭히면 나도 이걸 무기 삼을 수 있겠지.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 즈음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죄책감도 피어났다. 만약 이 사진을 공개했을 때 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나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러나 곧 그 감정마저 지금까지 당해온 치욕과 분노에 덮여버렸다.
며칠 뒤 윤희는 시내 약국에 들러 일부러 옛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다. 순자 이모, 혹시 예전에 신정다방 아셨어요? 순자는 잠깐 멈칫했다. 아, 예전엔 다방 하나밖에 없었지. 왜 갑자기 그런 건 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순자의 표정엔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다. 윤희는 확신을 가졌다. 이건 확실히 어머니가 감추고 싶은 과거다. 뭔가 이 집안과 마을에서 절대 알려지면 안 된 약점일 수도 있어. 윤희는 집에 돌아와 더욱 깊이 옥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옥자가 누군가와 전화로 낮은 목소리로 오래 통화하거나 혼자서 먼 산을 아무 생각 없이 응시할 때도 있었다. 설마 어머니가 저 사진에 얽힌 무슨 사연이라도? 며칠 뒤 옥자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서재 한쪽 서랍을 뒤졌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메모와 찢어진 신문 한 조각, 그리고 벌써 빛이 바랜 단체 사진도 나왔다. 사진 속엔 옥자와 낯선 남자들 다방 간판 아래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저 남자들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가 젊어서 아주 평범한 삶은 아니었나? 윤희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본능적으로 옥자에게 시험 삼아 말을 걸었다. 어머니, 옛날엔 뭐 하셨어요? 시골로 오기 전에는요. 옥자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다가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별거 한 거는 없어. 농사 잠깐 배우고 시장 일도 조금 하고. 왜 물어봐? 그냥요. 도시에선 어떤 삶이었나 가끔 궁금해서요. 옥자 눈은 사나워졌다. 깊이 캐고 싶지 않으면 괜한 소리 말아라. 죄송해요. 묘한 짐짓 웃음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다 곧 사라졌다. 밤늦게 윤희는 스마트폰 갤러리에 옥자의 젊은 시절 사진을 다시 띄워보았다. 이걸 그대로 쓸까? 아니면 한 번은 더 어머니를 시험해볼까? 갈등이 여러 번 오갔지만 아직 옥자에게 진실을 들이밀 시간은 아니라고 느꼈다. 그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다. 옥자는 평소보다 더 곱게 화장을 하고 유난히 옷차림을 신경 썼다. 혹시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도 하는 걸까? 윤희는 몰래 사진 한 장을 가방 속에 넣었다. 모임이 끝날 즈음 사람들이 흩어지는 틈에 윤희가 무심한 듯 묻는다. 어머니, 곧 마을 김장 사진전이 있다던데 젊었을 때 사진들 혹시 출품하실 생각 있으세요? 옥자는 미묘하게 얼굴빛이 변했다. 그런 구닥다리 쪽팔린 사진? 뭐하러 사람들 앞에 내놓니? 그런 거 다 이미 끝난 일이다. 묵직한 목소리에 이면에 감춰진 두려움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윤희는 거울 앞에 선 옥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줬다.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비밀, 내가 곧 세상에 꺼내 보여줄게요.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차가운 겨울밤 신정마을엔 또다시 폭풍이 몰려들 기미가 짙었다. 문화회관에 몰아친 폭풍의 밤, 겨울의 한가운데. 신정마을 전체가 문화회관으로 모여드는 밤이었다. 외풍이 거세게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회관 안에 어스름한 형광등 아래 서로의 얼굴은 빛과 그림자 사이를 오갔다. 오늘의 모임은 겨울작물 밭 추가 분배와 새해 축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마을 곳곳에 스며든 긴장,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가 새로운 파란을 몰고 올 것임을 윤희는 조용히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옥자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과 복사한 메모가 고이 접혀 들어 있었다. 옥자는 오늘따라 유난히 진한 화장과 단정한 머리로 등장했다. 어디선가 단속하듯 윤희를 한번 노려보고 익숙한 리더의 목소리로 모임을 진행했다. 이렇게 추운 날 모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농사 다들 힘드셨죠? 그래도 김장도 잘 끝내고 한마음으로 모인 게 더 소중하네요. 덩달아 박수와 웃음이 오갔으나 모여있는 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는 왠지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가 무르익어갈 때 윤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손을 들었다. 저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껏 쏠렸다. 윤희는 앞으로 나서며 가방 속에서 준비한 사진과 메모 용지를 꺼냈다. 숨소리마저 긴장으로 무거워졌다. 저 모두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사진을 꺼낸 순간 옥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윤희는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 옥자 씨의 지난 시절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보다 열심히 이 마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껏 감춰온 어머니의 진짜 과거를 한 번쯤 함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구는 혼잣말로 무슨 소리지? 설마? 하고 입을 가렸다. 윤희는 사진을 들어 보였다. 사진엔 젊은 옥자가 진한 화장, 반짝 드레스 차림으로 작은 무대 위에 선 모습, 그리고 신정다방이라 적힌 간판, 익숙한 마을 옛 간판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순간 옥자는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 낮고 즉각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멈춰! 그건 내 사적인 일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런 걸 꺼내 들이대며 망신 주니? 윤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저도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누르셨죠. 하지만 어머니, 저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이 서로 속삭인다. 설마 진짜였어? 맞아. 저 사진 나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옥자 씨 다방에서 일했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옥자는 분노와 수치, 두려움까지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곧 정면을 바라보며 다시 단호하게 외친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다방에서 일한 건 맞아. 부끄러울 것 없어. 그 시절 아직 세상에 기회가 없던 때였어. 내가 법을 어겼냐? 아님 남에게 피해를 줬냐? 공기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느새 몇몇 아주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그 순간 기대했던 마을의 공감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을 느꼈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또 일부는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냈다. 저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는 계속해서 제 존재를 부정당하고 눌려 살아야 했나요? 오랜 침묵을 깬 것은 평소 말없는 용철 씨였다. 그런 과거도 누군가에겐 상처요. 누군가에겐 힘이었겠지. 옥자 아줌마, 우리가 먹고 살려고 뭐든 안 해봤겠나.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오갔다. 한쪽에선 가족끼리 절해야 하나, 다른 쪽에선 저렇게 덮어놓고 산 걸 굳이 건드려야 하냐는 말도 돌았다. 옥자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차분하게 말했다. 진실이 뭐가 됐든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그런데 네가 날 이렇게까지 망신줘야 속이 편했니? 윤희는 말없이 사진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이을 힘도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의 인생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었다는 씁쓸함만 남았다. 오늘 밤 신정마을 문화회관 안엔 폭풍에 휩쓸린 듯한 침묵과 안타까움, 그리고 망연자실한 두 여인의 음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각자의 마음에 남은 건 상처였을까, 해방감이었을까. 정답은 누구도 쉬이 내릴 수 없는 밤. 터져버린 진실 문화회관에 정적이 가시지 않으는 채 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 공간을 틀어막은 듯했다. 어색한 여운 속 윤희는 사진이 놓인 책상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상에 내보인 진실, 뜻밖에도 그 칼날이 자신을 겨누는 기분이었다. 옥자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다 이내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숨을 깊이 들이켜는 그 작은 소리조차 모든 이들이 눈치챌 정도로 순간의 공기는 차갑고 진지했다. 맞아요.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다. 저는 신정다방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곳을 천하게 보죠. 나 역시 창피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 눈엔 눈물이 고이고 옆자리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내가 그 시절 아들, 먹일 젖도 못 살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 없는 처지에 어린 자식 하나 달랑 팬티만 입혀놓고 밥 한 술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방에서 일한 돈으로 제 아이 학교 보내고 겨울엔 외투 한 벌 사입혔어요. 누구 덕도, 누구 편 때문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 가족, 오로지 그 약한 가족 지키겠단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잠시 울컥한 침묵, 누군가 수군거렸다. 요즘 누가 그런 일로 나무라겠어. 나 때도 저런 시절 있었지. 옥자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윤희를 바라봤다.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원망을 품었는지 이젠 알 것도 같아. 네 마음도 이해해. 그런데 나 역시 내 살아온 삶에 대해 부끄럽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딱딱하게 대했던 것 같아. 윤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마음에 오래 고인 눈물이 눈시울을 타고 흘렀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시에선 가족 없는 것처럼 외면당했고, 마을에선 이방인이라고 어머니 그늘에 묶여서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옥자는 다가와 윤희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순간 머뭇거렸다. 너도 네가 지켜온 것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자기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없는 채 해가며 애썼던 거 아냐?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윤희가 흐느적거리며 말하였다. 근데 왜 항상 저는 어머니 그림자에 짓눌린 채 살아야 했죠? 옥자는 체념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림자라 생각한 날 탓하지 마라. 내 마음의 잣대가 어쩌면 너 자신을 더 끈질기게 옥죄었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모임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용기를 냈다. 옥자씨, 그때 그 사진 나도 옛날엔 어디 식당 막일 안 해본 게 없구먼. 멈춰요. 이젠 서로 덜 아프게 해주는 게 가족이야. 회의장은 마치 숨죽였던 것처럼 천천히 숨을 내뱉는 평화가 흘렀다. 곧이어 또 다른 목소리들이 뒤섞였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 하나쯤 있죠. 아줌마, 더는 혼자 참고 살지 말아요. 윤희 씨도 그만 싸우고 같이 손잡으세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다수는 옥자의 진한 용기와 윤희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윤희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얼떨결에 고여 목을 때가 아팠다. 내가 정말 옳았던 걸까? 아픈 진실을 드러낸 게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을까? 자책과 후회,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몸을 맡겼다. 옥자는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감추고 싶어서 감춘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을 뿐입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사진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더는 아무것도 묻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회관의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엔 이전과는 다른 조용한 이해의 기류가 흘렀다. 밖엔 아직 겨울바람이 거셌다. 하지만 문화회관 한가운데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싸움, 그 뒤에 남겨진 따스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어느새 달래주고 있었다. 울분과 오해, 오랜 그늘과 상처, 모두가 가슴속에 무겁게 간직한 사연이지만 이 밤만큼만은 그 아픔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든 밤이었다. 판을 뒤집는 한수, 깨끗한 과거란 있는가? 문화회관에 진실의 파문이 번진 후 어색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옥자는 적막한 집 거실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군 얼굴에 결의가 서렸다. 내가 이렇게 약하게만 보일 순 없어. 나만 상처 덮고 물러설 순 없어. 윤희, 너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밤사이 옥자는 과거 윤희와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며느리의 도시에 있을 때의 소문들을 떠올렸다. 그래, 이젠 내 차례다. 며칠 뒤 신정마을 아주머니들 몇몇은 옥자의 집 거실에 둘러 앉았다. 김치국을 드며 수군거림이 길어지자 옥자가 일부러 윤희를 방으로 불렀다. 윤희 씨, 우리 조금 얘기 좀 하지. 윤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옥자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화면을 내민다. 거기엔 몇 달 전 윤희가 도시에 있는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연줄 안 쓰면 요즘 누가 회사 들어가?
그 인맥 덕에 이번에 자리값 받았잖아. 남편도 모르는 일이지. 윤희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그건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옥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남편한테도 이 집 식구한테도 당당히 말한 적 있니? 너 역시 남모를 비밀, 허물 없는 줄 알았니? 윤희는 흥분한 채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정말 살아남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누구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저도 그저 평범하게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옥자는 자비 없이 밀어붙였다.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과거 한 조각 잘라내어 드러내니까 누구나 창피한 구석, 잊고 싶은 기억 하나쯤 있는 거야. 거실에서의 두 여자의 대화는 점점 과열됐다. 어머니도 그랬으면서, 그래. 나도 나쁜 일 숨긴 적 있지만 너도 깨끗하지만은 않았어. 화난 목소리, 억울함, 서로의 상처들. 그러나 거실 문 너머 아이들이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때 아주머니 중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만해요. 다들 흠없는 사람 어딨어요? 맞아요. 어르신들도 젊을 땐 많잖아요. 이젠 누가 더 잘못했나 따져서 뭐 합니까? 하지만 일부에선 윤희 씨가 너무했다. 또 다른 쪽에선 그래도 옥자 씨가 먼저 저렇게 몰아갔잖아요.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윤희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떳떳하진 못해요. 그래도 한 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옥자는 침묵하다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동안 사실 제일 부끄러운 건 다른 이 앞에서 자기 진짜 모습을 못 내보이는 그거 아니었을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흔들렸다. 진짜 깨끗한 과거 가진 사람 없어. 다 비밀, 상처 하나쯤은 있지. 누군가는 한숨을,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윤희와 옥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토록 싸웠던가. 진짜로 용서받고 싶은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신정마을은 숨죽인 채 겨울바람이 들녘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비난과 오해, 뒤엉킨 진실이 서로의 마음을 쓰라리게 찔러도 이제는 누구도 남을 함부로 심판할 마음을 낼 수는 없었다. 판은 뒤집혔다. 폭로만으로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모두가 조금씩 약하고 때론 이기적이었다는 것. 그게 이 작은 마을에 흩뿌려진 씁쓸한 깨달음이었다. 불타오른 증오. 붕괴와 각성 겨울의 끝자락, 집 안가득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옥자와 윤희,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상처, 실망, 오해와 원망이 마침내 터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늘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가족들은 조용히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고 남편 민수와 아이마저 숨죽인 채 방문 너머를 지켜보고 있었다. 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가족을 그렇게 망신 주고도 속이 시원하니? 네가 여길 짓밟았어. 윤희도 지지 않았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도 어머니처럼 존중받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날 사람 취급한 적조차 없잖아요. 옥자는 한숨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너 같은 며느린 본 적도 없어. 도시물 좀 먹었으면 다냐? 내가 무슨 죄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는데? 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물처럼 터져나왔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매일매일 제 존재가 부끄러웠다고요. 고성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의 내면에서는 어린 시절, 기억, 상처, 참아왔던 수치가 뒤섞여 올라왔다. 옥자는 주먹을 꽉 쥔 채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족을 지켜왔는지 네가 알아? 윤희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진 알아요. 하지만 그 힘듦을 왜 저한테 다 퍼부으셨어요? 한 번만 진심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더라면 전 이렇게까지 안 미워했을 거예요. 옥자는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나는 네가 미웠던 적 없어. 그저 잘했으면 했을 뿐이야. 나처럼 억울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너무 밀어붙인 거라면, 네가 이렇게까지 된 게 내 탓이라면 나도 할 말 없다. 윤희 또한 울음을 삼킨 채 말했다.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인정 보내주길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애써도 항상 부족한 사람, 언제나 이방인일 뿐이었잖아요. 방 안에서 아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가족의 붕괴를 막아낼 힘이 자신에겐 없다는 것을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옥자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그저 두려웠던 것 같아. 내 자리가 언젠가 내게 뺏기는 건 아닌가. 내가 축적해온 모든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더 독하게 굴었던 거야. 윤희는 옥자의 눈을 바라봤다. 어머니, 저 역시 두려웠어요. 나란 존재가 사라질까봐, 가족 안에서 끝까지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그래서 저도 숨기고 도망가고 상처만 줬나요? 잠시 둘 사이에 정막이 흐르고 그 정막 안에 그동안 나누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숨죽여 떠돌았다. 우린 서로 미워한 척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애정을 바라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 옥자가 중얼거렸다. 윤희는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웃음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바보 같아요. 존중을 바랐고 이해받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모두를 아프게 하고서야 그걸 알게 되다니요. 문득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거실을 살폈다. 남편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윤희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옥자는 민수의 손을 붙잡았다. 윤희도 그 곁에 앉았다. 오랜 오해, 분노, 질투, 두려움이 서서히 눈물로 녹아내렸다. 겨울밤 집안을 감싸던 차가운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졌다. 지나간 잘못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조심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생채기와 후회, 그리고 기대,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림과 망설임이 비쳤으나 이제는 미움이 아닌 연민, 두려움이 아닌 작고 조심스런 믿음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 밤 신정마을의 조용한 집 한 채 안에서는 이별 아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서툴지만 다정한 숨결로 천천히 겨울을 지나기 시작했다.